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옛날 1972년에 중국과 미국이 국교 정상회에 이르는 상하이 커뮤니케가 있었습니다. 이 상하이 커뮤니케를 만들었던 동의는 중국의 탁구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당시 비유되던 말이 작은 탁구공이 30년 어른 얼음을 깼다,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이고요. 또 다른 시선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의 챔벌린 총리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합병하게 하고 또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까지도 독일이 지배하게 하는 유화 정책으로 영국에 돌아와서는 앞으로 유럽의 전쟁은 더 이상 없다, 평화 시대가 시작됐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어마어마한 인명의 살상이 일어났던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과연 북미 정상회담은 앞의 상하이 커뮤니케 같은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2차 세계대전 전에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커다란 전쟁의 재앙을 불러일으킨 비관적인 결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쟁토론, 오늘은 동북아 안보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분들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워낙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북한이 그토록 오매불망하던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1대1로 세계 매스컴의 전 시선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얻은 게 없다는 견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도 분단 이후 70여 년 만에 미북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해서 향후 한반도 평화에 밝은 서광이 비치도록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견해와 참 많은 것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이제 뭐 일단 첫 발을 뗀 거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이나 섣부른 또 낙관도 다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컨대 예를 들자면 70여 년 동안 북한이란 나라와 미국이란 나라가 전쟁까지 치렀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처음으로 두 정상이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는 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폄훼하거나 또는 뭐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첫 발을 떼고 문을 열어 제꼈는데 문을 열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첫 문을 열면 적어도 올라가야 될 고지 절반 정도까지는 좀 길이 닦여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전혀 길이 닦여 있지 않고 첩첩산중입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은 열었습니다만 이제부터 삽을 파서 길을 파야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길을 팔 수 있을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상까지 제대로 순탄하게 길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근식 교수님 뭐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 전문가이시고 또 이도 그동안에 학자로서 경륜에 의해서 문은 열렸는데 앞에 첩첩산중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임성준 대사님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외교안보수석을 하시면서 또 북한과 이 관계로 대화도 나눠보신 분인데 경험과 그리고 외교가의 여러 가지 중론을 모아서 판단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이번 그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뭐 이렇게 개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뭐 오늘로 따져서 한 열흘 지난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 전에 뭐 개최되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동안 뭐 말도 많았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너무나 기대치가 높았고 네. 그래서 지금 물론 68년이 되나요?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이 처음으로 하여튼 전쟁을 했던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정상이 만났다는 것, 그 자체는 하나의 앞으로 역사의 아마 장으로 그렇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뭐 이 북핵 문제가 한 30년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가 뭐 많았죠. 북미 간에 그 합의도 여러 번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실패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다시 핵전쟁이 발발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뭐 극적으로 전격적으로 그 하나의 작년의 어떤 전쟁의 어떤 뭐 위협에서 평화에 이러한 기대로 이제 뒤바뀐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그 중요한 것이 그러한 그동안에 뭐 여러 번 협상도 하고 또 합의도 했지만은 북핵 문제의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결국 찾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러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과거에 이러한 북미 협상이나 또 우리 정부에서 이런 일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참 기대가 높았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큰 그림이 나왔으면은 우리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지금 뭐 시간이나 이런 것이 좀 절약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렇고 그런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지금까지 논란이 많고 또 뭐 실패다 또 뭐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일단은 이 평화로 가는 첫 발을 뗐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저는 중요하다. 네. 또 우리 정부의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합니다. 네. 이번 이 북미 정상회담이 오기 전까지 이 회담을 계기로 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그동안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 팀과 북한의 최선희 외교 부상 팀 사이에 상당히 많은 접촉이 오랫동안 있었고 또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러한 여러 접촉과 회담 속에서도 이번에 저 공동 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그 다음에 미국의 체제 보장, 큰 단어는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만 예를 들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CVID, 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하는 데서 그 어느 것에도 구체적으로 얘기함이 없이 또 CVID라는 말조차 하지 않은 채 비핵화라는 말을 했고 또 체제 보장이라는 거는 말도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하기도 전에 우리 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한미 합동 훈련은 없다 이렇게 공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뚜껑은 만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지 하는 의문을 갖게 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문을 열었는데 정상까지 올라가는 아주 순탄한 길이
좀 뚫려 있기를 바랬는데 이제부터 길을 이제 개척해서 네.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이제 좀 난감하기도 하고 좀 굉장히 좀 이제 힘겨운 여정이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요. 저는 우리 임수정님 말씀하신 것에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6.12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냐 부정적 평가냐를 가르는 저는 시선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을 그냥 한반도 평화의 국면과 아까 말씀하신 72년의 상하이 커뮤니케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정상화 강정의 어떤 첫 시작으로 본다면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 시선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은 비핵화라고 하는 첫 발을 드디어 새로운 방식으로 트럼프가 밀어붙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내심 가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와 조선민주진민공화국이란 나라가 적대 관계를 깨고 평화로운 새 관계를 열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첫 시작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 뭐 손목도 잡고 악수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주고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나 비핵화라고 하는 우리 본래의 목표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미흡한 일단 합의문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미흡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북미 정상회담 앞으로도 여러 번 더 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북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비핵화의 첫 시작으로 볼 것이냐 이 시선에 따라서 비핵화를 강조하는 시선은 굉장히 미흡한 성과라고 보는 거고요. 평화 공존의 첫 단계라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갈리는 시선이라고 보는데 저는 72년에 미중 관계 정상화의 첫 발을 떼었던 이 닉슨의 중국 방문과 같은 그런 극적인 장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런 긍정적인 시선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불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72년에 미국이 중국을 끌어안았던 것은 대소 전략 차원에서 중국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 전략적 이익에 따라서 그걸 끌어안은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끌어안았을 때 당연히 거기서는 핵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72년에 중국은 이미 수소폭탄과 원자폭탄을 가지고 ICBM을 가졌던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슨이 중국과 수교했을 때는 전혀 핵 문제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중국 내에서도 양탄 일성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미 연자탄, 수소탄 두 개 양탄을 가지고 있었고 인공위성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양탄 일성 전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인정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72년 시작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79년에 미중 관계가 국교 수립이 되는데 79년 국교 수립이 되기 전날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미국이 대만하고 단교하는 겁니다. 미국이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끌어안은 게 79년 1월 1일 날 미중 수교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하고 만약에 미합중국이 또 그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핵은 그대로 있고 북한이 갖고 있는 원자폭탄 수십 개가 그대로 있고요. ICBM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관계 개선한다? 그러면 79년 미중 수교됐을 때 미국이 대만을 버리듯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와 그때 닉슨과 마오쩌둥의 만남, 닉슨과 주울레 만남처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계기가 된다. 뭐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72년의 미중관계 개선의 전략적 이해관계하고요.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네. 지금 우리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어떤 한반도의 이제 비핵화 측면에서는 과거에 그 미중 간에 미국과 북한 간에 지금 그 중요한 세 번의 합의가 있었죠. 19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그때 저는 뭐 제네바까지 쫓아가서 미국 간의 협상을 옆에서 이제 같이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은 미국과 우리가 공조를 하는 그런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일단 그 북핵을 동결하고 또 그 북한이 주장하는 전력을 공급해주는 경수로를 만들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경수로가 지어질 때까지는 또 중유를 공급해서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준다. 이러한 합의하에 마지막 단계 경수로가 완전히 완공이 되면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반출한다, 폐기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쭉 이행이 되다가 북한이 이제 속여가지고 농축 우라늄을 그 비밀리에 또 이렇게 하는 그 플루토늄의 그 길에서 농축 우라늄으로 바꿔서 지금 그렇게 속였죠. 그래서 이제 그 제네바 합의가 무산이 되고 한반도에 또 그 핵 위기가 2차로 찾아오는 그 계기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육자 회담으로 다시 이제 이걸 봉합해 보자 하는, 그때는 미북이 아니라 미국과 이제 우리 한반도 주변 그 뭐 관여되는 국가들이 모두 참여한 육자 회담이 됐죠. 그 육자 회담에서도 두 번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도 깨진 게 북한이 계속 그 사찰을 회피하고 뭔가 그 비밀리에 핵 제조의 길로 가면서 서방 측으로부터는 뭐 얻을 것은 얻어내는 그런 이중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탈이 나고 결국 계속해서 이 북핵 문제가 지금까지 남았는데, 이번에는 뭐 하여튼 이 방식을 달리해서 정상이 만나서 일거에 어떤 큰 틀의 합의를 하고, 물론 실무적으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한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그 세계인들과 또 우리 이 한국의 우리 이 국민들이 뭐 이제 큰 틀에 아주 그 CBID가 들어가는 합의가 나올 것 아니냐 이제 그랬는데 그게 나오질 못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3번 합의보다도 뭐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정도의 이제 합의 사항이 나왔죠. 4가지 이제 합의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CBID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당장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걸릴 것이고, 뭐 동결과 사찰과 폐기와 뭐 여러 그 단계별로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그 지금 불안해하는 거는 어떠한 조그만 합의라도 북한이 시인의 성실을 가지고 지켜나가면은 기다려 볼 수 있는데, 북한이 과거에 계속해서 속여왔기 때문에 거기에 북한을 불신하는 뭐 전 세계 여론과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북한을 보는 시각이 이 뭐 과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더 불안해진 거고, 이번 그 미북 정상회담에 큰 기대가 이제 거기에서는 좀 깨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과연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걸 그러면 추스려 나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뭐 그 시간이 준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큰 틀의 좋은 그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비핵화의 의지를 읽었다. 네. 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믿고서 앞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뭐 북한의 김영철 뭐 부위원장 그 통전부장을 통해서 실무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의 길로 분명히 간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게 참 우리들이 불안한 것이고, 아까 우리 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북한은 지금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조치 뭐 지금 한두 개 하긴 했죠. 핵실험장을 뭐 폐쇄한다든가 또 뭐 미사일 실험장을 지금 뭐 폐기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그 지금 우리나라 안보의 아주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동맹 주한미군의 합동 훈련까지 안 한다. 이렇게 너무 빨리 우리는 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가 좀 그 우리 안보 상황을 잘 보면서 취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비핵화를 얘기할 때 비핵화라는 D에 3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C, complete, 완전하고, 그리고 V, verifiable하고, 그리고 불가역적인, irreversible 이 3가지인데, 그런데 여기서 complete하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사실상 목표고요. 그리고 I는 불가역적인 거니까 그거는 미래에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검증 가능함, 이건데, 이 검증 가능하다는 이 현실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도.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임 대사님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핵실험장, 풍계리 핵실험장 뭐 3곳에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나 미사일 실험장 2-3개를 폐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쪽의 보도이고 사진 자료일 뿐 사실상 전문가들이 근처 가가지고 확인한 것은 아니고 비전문가 기자들 멀리서 보게 해가지고 우리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의문을 품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저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첫 발을 디디느냐 하는 게 우리의 이제 첫째 과제인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저 발표된 것과 그리고 실제로 된 것의 그 차이가 이렇게 나오게 된 데는 미국의 어프로치와 북한의 접근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보유 국가로서 북한을 인정하고 미국과 북한이 핵 군축 회담을 하는 것이다. 감축하자. 네. 그래서 핵 감축을 서로 논의하자는 거지 언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CVID를 한다고 그랬느냐 이런 그 차이가 곳곳에서 성명 또 곳곳에도 그게 문맥상 읽을 수가 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나요? 그 제가 쭉 이렇게 지켜보면 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네. 그 와중에도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뭐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공개 서한까지 보내는 소동이 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을 보면서 아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하면 김정은이 확실하게 굴복을 하겠구나. 그동안의 제네바 합의 그다음에 9.19 공동성명, 2.13 합의, 2.29 합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된 형태의 과거 25년 동안 우리가 북핵 문제 흑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합의해놓고 안 되고 합의해놓고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는 좀 뭔가 다를 거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굉장히 장담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1분이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고 만나면 네. 다 해결할 수 있다. 네, 네, 네. CVI에 대한 그랬었죠.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정상회담 전날에 폼페오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막상 만나서 합의문이라고 내놓은 규정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야기했던 완전한 비핵화는 이 문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도 순서로 보면 논리 구조가 그 공동 합의문의 이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앞에 그 전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합의한 게 4개 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1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 나간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걸 가장 앞에 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4.27 판문점선에 나온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정상국가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신뢰가 회복되면 평화체제가 진행되고 그것이 바로 비핵화를 추동해낸다는 것이 앞에 전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우선이 아니라 북한이 바라는 미국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주고 서로 국교 수립과 같은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비핵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 구조를 저는 그대로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문 가지고 그 정도 합의문 내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요란스럽게 소란을 떨었는지를 오히려 사람들이 기겁을 할 정도예요. 저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이 합의문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담을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라고 간주했다면 굉장히 이건 실패자이고 비핵화할 필요 없다. 오히려 북미 관계 개선하면 되지 않겠느냐. 미중 관계 개선처럼 그렇게 한다면 뭐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아까 제가 의구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협상의 달인이다 그러더니 그 협상의 달인이라는 명불허전이 아니라 협상의 달인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것의 달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그 한없이 이 비관적으로 보면 또 끝이 없고 네, 또 네. 이게 뭐 완전히 참 암울하기 이 짝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뭐 하여튼 그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서명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실무 협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지금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이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자기들의 이제 핵 활동을 했던 그 여러 가지 시설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활동에 대해서 신고를 이제 해야 됩니다. 네. 우선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빨리 IAEA 사찰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북한 최근에 그 얼마 전에 나온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 그 북한의 핵시설 현황을 보면은 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뭐 여러 가지 뭐 미사일이라든가 생화학 무기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드는 그 뭐 제조 장소가 100군데가 넘고 그다음에 영변에만 지금 그 핵시설의 공장 뭐 이런 그 시설들이 600군데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빨리 그 사찰에 이제 IAEA가 착수를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조금 북한의 어떤 그 의지가 그러면 그 비핵화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발표된 공동선언문 내용이나 또 북한의 지금 뭐 말로 하는 그런 약속보다는 북한의 행동을 조금 하여튼 뭐 저희가 몇 달이 될려는지 또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지금 그 자기가 가진 중요한 시간표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예. 11월 달까지 이제 그 중간 선거에 앞서서 북한의 좀 어떤 비핵화의 행동을 이끌어내야 되고 뭐이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프론트 로딩이라 그래서 뭐 미사일이나 뭐 핵물질을 좀 뭐 미국 쪽에 반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까지 했었는데 그런 가시적인 그 행동이 무엇이 나올 것이냐 또 2년 후까지는 지금 보니까 대강 뭐 완전한 그 비핵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핵화가 완성됐다는 그런 시간표를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2020년 트럼프의 재선 전까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릴 텐데 면밀하게 국제사회가 그 북한을 좀 계속해서 압박과 제재를 그걸 뭐 갑자기 풀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안 풀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북한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또 한미 우리가 동맹의 어떤 굳건한 토대 하에서 계속 이걸 밀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느슨해지면은 이제 다 흐트러지는 거죠. 네, 굉장히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은 나라는 북한이다 그러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일 많은 것을 얻은 나라는 중국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그동안 그토록 강조해왔던 쌍중단,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잠시 중단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이것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으로는 잠시 북한이 중단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한미 군사 합동훈련을 중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쌍중단을 이번에 받아들인 건데 이 쌍중단이야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보장하기 전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것이 그동안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뭔지 또 이것이 만약 실현된다고 하면은 훈련 없는 한미동맹이 과연 어떤 성격일 것이냐 말로만 한미동맹이냐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이 동맹관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에 뭐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정말 그 우리가 지금 70년 이렇게 이어오는 그 한미 동맹이 이번에 어떤 그 경우라도 훼손된다면 이거야말로 뭐 북핵 문제보다 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지금 갈 길이 먼데 네. 계속해서 그 철저한 한미 동맹의 어떤 그 뭐 토대 하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런 그 훈련 중단에 대해서 뭐 얘기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우리 정부도 동의를 해서 지금 뭐 양국 정부가 뭐 8월 을지 연습부터 지금 지금 중단하기로 이제 뭐 공식 발표한 셈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이게 감축이든 뭐 완전 뭐 철군까지는 안 가리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런 데 대해서 그 확고한 그러한 그 입장이 있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혀서 그것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그런 그 방법 그런 정책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정말 이러한 이 한반도 안보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그 전략적인 사고를 해 나가면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또 뭐 일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존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뭐 러시아도 있죠. 그래서 이 주변국들과의 어떤 이 안보 협력을 통한 그러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좀 우리 정부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중에서뿐만 아니라 CNN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입니까?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아주 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다 예측 불가능하다.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서 아마 회담이 잘 될 거다. 하는 얘기를 북미 정상회담 전에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아주 예측 불가능한데 이 정성을 다하고 양국 그 정상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예의를 차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결례가 심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오히려 차이나 패싱을 그동안 중국이 걱정하는 것 같더니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고 그런데 또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실천 방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물론 이제 국내 정치를 위한 블러핑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전략적으로 북한이 친중 노선에서 친미 노선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설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각에서도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대할 때 대표적인 표현이 김정은이 드디어 이제 등샤오핑과 같은 개혁 개방의 선구자가 돼서 북한이라는 가난한 나라를 이제 조금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개혁 개방으로 시켜내겠다 이런 이제 전략적 결단을 한 거고 그런 전략적 결단을 위해서 비핵화를 지금 결심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이제 워딩이 대동강변에 트럼프 타워가 들어서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맥도날드 햄버거 맞습니다. 집이 그러니까 들어선다고. 드디어 이제 김정은이 그동안에 이 북한의 어떤 김정일 때와 같은 그런 독재자가 아니라 이제는 개혁 개방의 어떤 전도사로서 북한을 이끌고 나갈 거고 그럴 때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북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결심했다. 이런 이제 그림들인데 그런 결론이 나면 이제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좀 안타깝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이 버퍼존이 하나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친미화되면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예견된 뒤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전격적으로 2번이나 초청했는데 최근에 또 북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또 가서 또 북중 정상에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동강변의 트럼프 타워를 짓겠다고 하는 이른바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김정은의 개혁 개방의 지도자 의지는 저는 우리가 너무 높이 봐준 겁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우리 국내 전문가들이 북한의 엘리트들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인데 왜 북한의 전문가들이 마치 고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갈 것이더라고 의뢰 짐작을 해서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개혁 개방의 주관심이라면 비핵화는 묻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중 관계 정상도 마찬가지였고. 뭐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네, 뭐 완전한 비핵화도 이루고 또 북한이 이 국제사회 정상 국가로 이제 편입이 돼서 완전히 뭐 과거의 북한과 같은 그런 노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뭐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친중에서 친미로 갈 수만 있다면 우리한테 나쁠 건 없습니다. 아주 네, 환영하는 바이죠. 네, 그렇게 네. 좋은 일일 텐데 네.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당장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의문이고요. 중국으로서는 사실 이번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놓고서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항상 지지한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중국이 얘기하는 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우리하고 다를 수 있죠. 우리는 북핵 폐기가 한반도의 비핵화다. 저쪽은 그 미국하고의 관계가 우리를 좀 그러니까 그 한미 동맹 관계를 끊고 뭐 한반도에 뭐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반입한다든가 또 합동 군사 훈련을 뭐 강화한다든가 이런 걸 안 하는 것을 한반도의 이제 완전한 비핵화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그런 생각이 다르지만 중국은 그러한 그 비핵화를 해서 미북 간에 또 우리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고 네.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럼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의 품 안으로 올 테니까 좋고 해서 이번에 상당히 그 뭐 즐겼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으로서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중국은 계속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하에 집어넣는 것이 전략적인 의도라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정의용 실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북한의 비핵화라고 얘기했지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 유훈이다 이랬거든요. 이것은 아까 임성준 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까지를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의 성의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중요한 게 우리가 국내에서도 그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이 동맹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인식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이거는 공통된 합의 사항인데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의 주요 전쟁 당사국, 주로 선진국들이죠.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인데 절실히 느낀 것이 뭐냐면 앞으로 20세기의 안보는 어떤 나라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 안보의 개념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나토가 생기고 저쪽으로는 warsaw pact라고 하는 warsaw 조약군이 동구에 생겨서 둘 다 집단 안보를 했고 그 집단 안보에서 한국이 소외돼 가지고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옛날에 그 58년 전입니까? 그때 68년 전이군요. 68년 전. 68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우리 민족적인 재앙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동맹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디카나미스트지도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번 회담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그 군사 훈련도 중단한다 그러고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그동안의 안정을 지탱하던 버팀목을 빼는 것과 같다. 이 버팀목을 뺐을 때 동북아시아 지형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전체 지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당히 심각하게 주목된다. 글쎄,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러한 그 안보에 관한 깊은 그 뭐 지식도 없고 이해도가 좀 낮다. 예를 들면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은 가장 이점이 좋은 훈련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미군이 이만큼 그 합동 군사 훈련을 할 데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주일 미군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기지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한다든가 이런 게 없이 지금 계속해서 굳건하게 왔는데 미국으로서 주한미군을 뭐 빼서 이런 훈련도 안 한다 하는 거는 저는 미국 그 국방 그 전략이나 정책에 있어서도 대단한 건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내 어떤 뭐 그 반발을 무릅쓰고 의회라든가 군부라든가 미국의 국방부라든가 과연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지 저는 뭐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지금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상당히 동북아의 어떤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내심 기대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어느 일간지의 칼럼 제목이 그게 있었습니다. 믿을 건 트럼프뿐이다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사실 중재자 하면서 아주 강력한 선비핵화 의지가 조금 후퇴한 듯한 우려가 좀 있었고, 또 대통령의 통일 외교안보 특보를 하시는 우리 문재인 교수님이 자꾸 또 이상한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쏟아내시면서 그래도 트럼프가 그걸 확실하게 선비핵화 그 다음에 후보상이라고 하는 철저한 CVID 원칙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일간지 칼럼 제목이 믿을 건 트럼프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막상 정상회담 끝나고 보니까 우리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허당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프로보커티브하다는 그 단어를 쓰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뜻 결정한다든지 주한미군 조수를 돈 문제로만 본다든지, 그다음에 마치 그 이번 합의문에 나온 맨 마지막 네 번째 항목 다 앞에 두 개, 세 개 항목은 전부 노력한다,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구체적 행동에 들어가는 건 유해 송환입니다. 근데 유해 송환은 잘 아시지만 북한이 미국과 돈 협상할 때 받고 해주는 항상 거지. 주는 돈 받고 주는 흥정이에요. 네. 그걸 마치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걸 떼하는 것처럼 국내용으로 또 막 이걸 과대 또 하게 설명은 자신을 막 설명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믿을 건 트럼프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과연 트럼프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으로 좀 그 반전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믿을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대를 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에 평화의 서광이 비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콤하고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님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좋은 토론을 가졌습니다. 지정학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는 한국은 단순히 북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군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버티고 있는 이 지형에서 스위스가 작은 나라지만 유럽에서 자주 국방의 강국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듯이 우리도 이 동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주의 국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토론을 접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